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그린텍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네덜란드 그린텍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네덜란드 스마트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그 다음에 기업들을 소개해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이 그린테크의 기원은 사실 오래전에 네덜란드 원예협회에서 주최했던 호티페어라고 하는 전시회가 그 모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조금 느낌이 화해 중심, 그 다음에 원예 기술 중심으로만 돼 있었다고 하면 2014년도부터는 지금의 그린테크라는 이름으로 매년 암스테르담 라이라고 하는 국제 전시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 이후로는 주로 이제 첨단 기술 위주로 온실 시공, 그 다음에 수직 농장, 그리고 그 외에 첨단 원예 농업 기술을 총망라하는 그런 전시장이 됐어요. 요새 기후 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성 문제, 그 다음에 농업 인구 고령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와 자동화 이런 첨단 기술 위주로 아마 부스가 꾸려지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라이 원예 박람회를 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입구에 와 있는데요. 이번 주 계속 날씨가 안 좋았다가 오늘 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전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저 따라오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이 앞에서 지금 티켓을 끊어서 가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네덜란드 대사관 측으로부터 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프리패스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우선적으로 이번 전시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면 이쪽이 배치도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각 부스 넘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시되어 있는 그 회사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거 일일이 보고 찾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치도는 좀 보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데모관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국가별 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홀 3에서는 캐나다와 스리랑카, 홀 5에서는 중국과 영국이 특별히 어떤 관을 편성한 것 같아요. 지금 특이한 게 있네요. 여기가 이제 종자 파트 그룹이 있는 것 같고 AI 로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스타트업도 있고요. 특이한 게 약용작물 관이 새롭게 올해는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수직 농장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홀 1, 3, 5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쭉 돌아보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거는 딸기 자동 수확 로봇이라고 지금 적혀 있고요. 아마 그 회사인 것 같아요. 한번 좀 볼까요? 예, 요것이 우리나라에도 이 로봇팔 6관절 커피 머신으로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것이 센싱 기술과 접목을 해서 수확할 딸기 대상을 탐색하고 모니터링하는 후에 수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봤던 것보다 속도감이 훨씬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기를 이미지로 체크를 해서 그 딸기를 집어서 수확하는 그 단계까지 과거에는 굉장히 느렸거든요. 좀 보니까 굉장히 빨라요. 이 정도면 사람보다는 느릴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보다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을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한번 좀 더 볼까요? 이거 한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하나 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거는 바로 직접 납품하는 박스 내에 포장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포장 방법이 틀리네요. 우리나라는 3개, 4개 이렇게 딱 사이즈를 맞춰서 아주 컴팩트하게 들어가는 방식의 포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크로 바로 패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유통 단계에서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런 벌크 방식의 포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Excuse me? Yes. That may I have a question for your machine. Yes. How speed to harvest, pick the one pieces of strawberry? Of course, it always depends. So it's about 5 to 10 seconds. 5 to 10 seconds. Yes. Wow. So in the pickup and they put in the box and then the sell the wholesaler directly. Yes, yes. So it's already weighed in the boxes. So depending on which weight the customer wants, it can already be sorted and then it can go directly into sales. It also does the quality control. Yeah. So it only picks the strawberries that are with the quality that the customer wants. Yeah. How to check in the ripened strawberry? Yes. Depending on the weight or color and so on. How to check? Yeah, there are different criteria you look at, but the color is definitely one of them. Yeah. 요 개발한 이후로 지금 열심히 잘 팔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보니까 주로 이제 독일하고 네덜란드에 이 딸기 자동 수확 그 기계를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판매했는지 좀 물어보기 좀 그래서요. 어쨌든 지금 상용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니 국내에도 조만간 이런 유사한 것들이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요. HD 버블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좀 특이한 회사예요. 이게 자동화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저기 보시게 되면 그린 V 컴퍼니라고 돼 있죠. 그린 V 컴퍼니라고 하는 거는 농업 계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주사거든요. 그래서 그린 V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자회사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능별로요. 그 중에 하나가 HT 버블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온실내나 식물공장 또는 농업 관련 물류 자동화 시스템, 재배 시스템도 아마 자동화로 지금 구성한 제품들이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공장, 수직농장에 이제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 운송 장치인 것 같아요. You are very highly specialized within the autonomous control the logistics, the so machine. indoor growing and logistics, so moving plants from A to B, fully automated, but also the taking plants from the tables, put them back into the tables, and also fully automated propagation systems. So we have irrigation techniques from the top, from the sides. So together with HT Verboom, but together with whole Greenvee, we can make turnkey projects for all kind of crops. So to grow it in the glass house, but also with the propagation room, like we call it a hybrid solution, propagation indoor without daylight, and then the bigger scale crops in the glass house. So you make the ideal combination. Currently in Korea also the many people is highly interested with in the vertical farm. But they had the much concern is the heavy labor. Inside the vertical farm, so they always is considering what is best solution to decrease the labor cost for the automation, the logistic system. So it is I also is very surprised. So you're also interested with this Korean market? Of course. Now we have systems built already in the US, but also different markets where we have fully automated systems. So there is no people needed inside the farm. So when you want to do something, transplanting or seeding or harvesting, you say to the system, please bring me this batch of tables, and then brings automatically to the harvesting area, and there people can harvest on a clean environment. And then the plants can go back in, or the tables get washed automatically, and it can be planted new.
So yeah, the automation, what we normally do for in glass houses, we like reinvented and stacked into each other, combined with the air movement, the right climate, lighting. As you can see, the light recipe is changing depending on where the plant goes. So everything is integrat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be able to deliver turnkey systems for worldwide customers. 여기 되게 다양한 회사가 온 것 같아요. 여기 그린하우스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지속 가능성, 하비스트 AI, 아마 수확하는데 무슨 AI 관련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는 스리랑카 아마 코코피트 배지 생산 업체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아마 지금 나와서 뭐 이것저것 좀 소개를 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특이하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배지를 라굴이라고 하는 앞면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가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는 유기 배지인 코코피트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스가 많이 생겼는데요. 저쪽에도 그렇고 이쪽에 보니까는 지금 코코피트 부스가 좀 많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피트인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코코피트는 이제 앞면 라굴과는 틀린 것이 이것은 사용한 다음에 산업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밭에 같은데 로타리 쳐서 토양 계량제로서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격도 앞면보다는 좀 싸요. 그래서 한국 농가분들은 좀 이걸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이. 앞면을 쓸 때와 코코피트를 쓸 때와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앞면은 너무 배수가 잘 되니까 자주 넣어야 돼. 자주 넣어야 되니까 장점은 되게 정밀하게 물 관리를 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어설프게 하면 완전 망치는 거야. 근데 이 코코피트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놓쳐도 물이 싹 마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가분들은 코코피트를 좀 선호하지. 아닙니다. 이게 그 코코피트는 코코넛이 자라는 지역의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라인이 주로 이제 인도 남부, 그 다음에 스리랑카,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오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날씨 기후의 특성상 농업용 배지 같은 경우는 세척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인도하고 스리랑카 거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다만 인도 코코피트와 스리랑카 코코피트는 그 코코넛의 품종이 틀려요. 그래서 약간 물성이라든지 물리적 특성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물이나 어떤 그 재배 환경 또는 사용 목적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도 코코피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리랑카 코코피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배지 같은 거, 이런 게 배지인데요,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스리랑카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